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9일 국내 주시장 긴급 점검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수 하락이 이루어지는 지금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테이퍼링이겠죠. 네. 이 테이퍼링이 나오기 전에 이미 외국인들이 선제적으로 수급적으로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는 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다 매도를 안 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삼성전자를 판 게 결국 시장을 다 팔았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환율도 그러면서 많이 움직였거든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우선 좀 많이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그 원달러 환율 얘기 드리면서 ETF 관련돼서 이제 요 240일 돌파하면 좀 뭔가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달러 ETF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미국 달러 선물 ETF거든요. 여기서 돌파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만원에서 한 4%, 지금 그러면 한 4%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주식과 비교했을 때, 야, 겨우 4% 올랐는데 뭐 대단하다고 이제 얘기하냐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굉장히 세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순히 원달러 환율이 100원만 움직여도 엄청난 수익이 생기는 곳이 외환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실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자산 중에서 가장 위험한 투자자산이 환투기, 어떻게 보면 환을 환매매라고 표현 안 하고 환투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환을 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게 변동성이 작으니까요. 환율이 변동성이 작은데 그 변동성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처음에 깔짝깔짝 조금씩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필요하고, 그 레버리지를 세게 써서 했는데 막 100원씩 200원씩 움직여 버리면 그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 영국이라든지 각 전 세계에서 환으로 굉장히 큰 투자 수익을 얻던 그런 투자의 규제였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원달러 환율과 좀 연관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고요. 주시장이 흔들려야지 환율이 움직이거든요. 오늘 많이 흔들리네요. 코스피 지수 차트를 조금 점검하겠습니다. 네, 뭐 거의 이제 3100 테스트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은 일목균표 천엑스펜이 무너지면서 1000포인트가 드디어 무너졌네요. 오랜만에 봅니다. 지금 900대에서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천천히 이제 붕괴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도 3100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종가에 밀고 끝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밀고 밀어왔던 흐름이 이제 깨지면 거의, 그러면 이때 올 4월 이후로, 그렇죠? 4월 이후로 4월, 5월, 6월, 7월, 8월 거의 5개월 동안 한 6% 정도 올랐다가 6%가 무너졌는데, 근데 개별 종목은 그 느낌이 아니죠. 네,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왜 6%밖에 안 떨어졌지 라고 오해할 정도로 굉장히 심합니다. 보시면 삼성전자가 24%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고점 대비. 그 다음에 삼성물산 20%, 삼성 SDS 26%, 삼성 엔지니어링 23%, 다 20%대예요. 하이닉스 30%. 네, 뭐지? 왜 코스피 지수는 6% 떨어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SK 바이오팜 40%, 네, LG전자 23%, LG 디스플레이 26%, 뭐 다 20%네요. 포스코 엠텍 40%. 예. 내가 가진 주식만 이런 건가? 현대차 아니에요. 현대차, 만도, 네. 그 다음에 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하나생명, 뭐 이마트. 도대체 왜 6%밖에 안 떨어져? 6%밖에 안 떨어진 종목 찾기가 힘듭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이 좀 많아서 시장이 좀 약간 착시 현상이, 시가총액 대비 좀 착시 현상이 있었고요. 은행주도 마찬가지 10% 이상. 그래서 바이오는 뭐 더 심하죠. 실적으로 체감 온도는 거의 마이너스 20-30%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내가 천만 원, 1억 투자하셨으면 한 2, 3천만 원 날라가 있는 상태 같이 느껴질 겁니다. 잘 해오신 분들은 좀 다를 수는 있죠. 예. 그건 좀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매매를 잘 해왔고, 얼마나 수익 실현을 잘 해왔고, 얼마나 현금 확보를 잘 해왔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만큼 주식 투자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동안 4개월 동안 차곡차곡 돈을 잘 수익 실현해오고 현금 확보하신 분들은 좀 괜찮죠. 지금 현재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현금 비중은 한 20% 정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40%대에서 조금 비중을 좀 확대했다가, 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금융주 쪽에서 움직임 좀 나올 줄 알았는데 주식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간 약세를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가야 될 때 안 갔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미증시 금융주가 신고가를 칠 때 갔어야 되는데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네 안 가지 하더니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눈치 빠른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테이퍼링에 대한 준비가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3100이 깨지네요. 자, 코스피도 3100이 깨지고 코스닥도 9000이 깨졌습니다. 자, 이제 일단 뭐 불가피하게 조정이 온 것 같습니다. 가격 조정도 왔고요. 뽑아낼 때 뽑아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좀 뽑아내고 수익 실현하고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 항상 그렇죠. 예. 위기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죠. 가을도 이미 와 있죠. 여러분들에게 가을 옵니다라고 얘기 안 합니다. 예. 인사하고 저 왔어요 하고 인사 안 합니다. 지금 테이퍼링은 그래도 그나마 좀 지금 당장 시행된 게 아닌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만 나왔다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나올 때 이제 더 빠질지, 아니면 베타 컴플리 현상처럼 테이퍼링이 시작될 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테이퍼링까지 이제 좀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네. 삼성전자까지 이제 지수는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냐 봤을 때 좀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한 3000 정도는 그래도 받지 않겠는가, 받지 않겠는가. 근데 여기서 100포인트 빠지면 3%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3% 빠져도 휘청하죠. 네, 솔직히. 지금도 느껴지지만, 네. 여러분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는 굉장히 큰 느낌이 들 겁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3% 빠지는데 개별 종목들은 뭐 7, 8%씩 빠지는 종목들이 좀 많거든요. 뭐 좀 안 좋은 주식들은 뭐 급락하는 것들은 뭐 이렇게 20%씩, 뭐 10%씩 이렇게 떨어지는 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주식이 어렵습니다. 네. 주식이 쉬웠다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됐겠죠. 지금도 네, 굉장히 선별해서 잘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좀 좋은 기업을 투자하신 분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손절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손절을 하고 나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네. 내가 손절을 한 게 맞나? 내가 단순 조정에 파는 게 아닌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과 주식을 파는 게 두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사는 거는 쉽습니다. 예,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근데 욕심에 이제 눈이 멀어서 일단 사고 봅니다. 근데 이제 손실이 하기 시작하면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손절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투자 손실에 대해서 느끼는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뭐 신뢰라고 해야 될까? 자기 본인에 대한 의지, 그다음에 생각,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 나의 틀림, 나의 잘못을 인정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좀 약합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바꾸기도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손절하십시오, 이제 주시장 끝났습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쉽게 손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맞아. 왜? 제가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맞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이 더 강하죠. 그래서 주식으로 인해서 자기의 생각이 틀렸을 때 쉽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가져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주식 전문가가 되는 거죠. 프로페셔널. 업으로 자기가 그걸 이겨내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훈련으로 학습하고, 틀리면 손절하고, 맞으면 수익 내고, 더 올라가면 더 수익 내서 팔고, 짧게 손실하는 건 짧게 팔아버리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아니면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손절을 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후자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장기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면서 이런 조정의 기회를 삼아서 현금을 확보했다가 또 추가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수익 나면 매도해서 현금 만들고,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수익률이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도 이제 또 기회가 오는 거죠. 또 좋은 기업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현금을 확보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일시적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또 수익 나면 그걸 또 팔고 나가야 됩니다. 또 현금을 또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과정을 무한 반복하다 보면 시장 수익률을 조금 더 상회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힘든데 일단 뭐 맞아야 될 매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테이퍼링이나 뭐 금리 인상은 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오고, 자, 테이퍼링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시장이 끝나는 것일까요? 이제 끝났네. 우리 주식시장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주식시장 계속 열릴 겁니다. 자, 그럼 주식이 이제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진 중에서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식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위에서 좋은데? 올라가네? 누군가가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더 올라가네? 또 따라갑니다. 더 많이 올라가네? 주식시장이 나빠도, 테이퍼링이 와도, 금리가 상승해도, 이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네? 수익이 나네. 옆에 종목도 올라가겠지. 그런 우리 인간의 심리가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심리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네거티브하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무슨 일만 생겨도 떨어지는구나, 이제 안 되겠네,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한없이 또 부정적으로 합니다. 한없이 무서워지고요. 공포와 어떤 탐욕이 계속 일정 주기를 두고 반복하는 것이 주시장입니다. 지금은 공포의 시즌이죠. 굉장히 무서운 구간입니다. 이 무서운 구간이 언제 끝이 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언제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공포는 끝이 나고 다시 희망에 둘러싸여서 또 상승만 외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죠. 그거를 잘 견디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주식 블루, 스탁 블루. 주식에 대한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자, 오늘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퇴근하시고 편안하게, 업무를 다 종료하시고 아니면 본인의 일을 다 마무리하시고 편안하게 걸으십시오.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걷고, 그 다음에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일단 주식은 오늘은 잊으세요. 뭐 오늘 계속 들여다본다고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걷고, 음악도 듣고, 많은 사람들과 뭐 가족과, 아니면 지금 혼자 계시다면 뭐 전화를 통해서라도 대화를 좀 많이 나누십시오. 주식 얘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의 정신을, 나의 생각을,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좀 분산시켜서 힘든 부분을 좀 잊어내야 됩니다. 덜어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왜 그러냐면, 주시장은 또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급락한 것처럼 내일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주시장이에요. 오늘 미국 증시가 다시 급등해버리면 국내 증시도 오늘 왜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너무 낙담도 하지 마시고, 너무 희망도 가지지 마시고, 그냥 굉장히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원래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정말 오늘 술 마셔야 됩니다.
술 마시지 마시고요. 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걷고 이성은 차리시고 냉정하게 바라보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